(2026년 5월 12일) 이정훈입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발언이 일파만파를 몰고 왔습니다. 크게 실수했다 좋아하시는 국민 많죠. 특히 보수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이고 저러니까 맨날 보수는 깨지지. 이거 김영범 정책실장 발언 계산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박상영 검사 사건, 남우호 사건 덮고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공학적인 차원에서, 선거 공학 차원에서 일부러 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박상영 검사건을 볼게요. 대검에서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징계 주장하는 검찰이나 법무부나 이기지 못해. 집니다. 왜? 자, 술은 샀다라고 쌍방울의 이사가 인정했고 자기가 마셨다 그랬고, 그리고 그 산 법인카드 결제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었다고는 이화영의 진술은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술자리 없었다 그래요. 연어 회파티도 아니고 뭐 연어 초밥 정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요거를 싹 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술이 반입된 건 인정하면서도 박상영 검사가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들어갔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요건으로는 박상영 검사를 징계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갔다는 거는 자기네 주장이 옳다라고 해놓고, 이게 박상영 검사가 묵인했거나 허용했거나 또는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책임은 안 묻겠다.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안 물어. 그러면서 뭘로 징계를 하는가 하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서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은요, 모든 검사가 다 씁니다. 내가 딱 띄고 얘기할게. 그냥 일반 형사사건 시시한 거 말고 조금은 특수수사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수사과정에서 여러 술파티 했다는 걸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사람 징계합니까? 진짜 이렇다고 하면, 아니 연어 술파티 했다는 그걸 안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데, 근데 이거는 야 너 왜 안 썼어 이 정도지, 이거 징계할 사유예요? 안 해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용 없이 제공한 사실. 자, 앞에서는 묵인했거나 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술과 음식이 들어가도록 허용한 거는 허용하진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제공한 사실 때문에 처벌한다. 이거 뭐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방구야, 희한한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상영 검사를 징계해야만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용 없이 제공한 사실이 징계 사유다 하면서 이거를 박 검사가 허용했거나 묵인했거나 소홀히 해서 지나가게 한 거는 책임을 못 묻겠다고 해놓고서는 못 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 그지? 근데 그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처벌을 한대. 이런 궤변의 논리를 하면서 어쨌든 박상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참, 요거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물속에서 성냥을 탁 해서 담배 한번 쫙 빨아먹고 물속에서 수민을 하십니까?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박상영을 잡아놔야만 이재명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기를 이 정권이 뭘 치는가 하면요, 이게 사기입니다. 외교 형량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남우호가 피격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뚫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잔해물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 국방부가 조사한대. 근데 뚜렷하게 안 밝혀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뭐 분석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방부 쪽에서 하는 건 확실해졌어요.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자, 호르무즈 그 지역이 전쟁 지역이었죠. 거기서 대한민국 배가 피격됐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들어와서 막 대간첩 작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탱크가 터졌다든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 경찰이 수사합니까? 군이 수사합니까? 군이 합니다. 군 헌병이나 요새 군사경찰, 기무 이런 데가 먼저 가, 물론 경찰도 하지만 작전이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지역에서 한국 배가 피격이 됐으면은 군사 상황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군 전문 감식단을 보냈어야 돼.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외교부가 앞에 나서요. 그리고 해양부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청 있죠. 화재 감식한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폭발물이 터져서 폭발물을 분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화재 전문가, 그 다음에 배끼리 사고 났을 때 충돌하거나 그거 하는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서 시간 끌게 한 거예요. 그쪽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게 확실히 뚫고 들어와서 미사일이나 UAV가 터진 거구나 확실해지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건은요. 국방부가 주도가 돼서 가고 국가정보원이 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조사할 것도 없이 두바이로 끌고 갔지. 두바이 걔네들 경찰이나 군도 붙죠. 거기 정보만 얻어도 돼. 국방부는 금방 얻어내요. 일부러 뺐어. 그래놓고 지금 이 조사관들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수거한 물질을 외교향람 같은 걸로 보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뭔가 하면 이란을 때리는데 한국이 참여하면 북한 핵을 때리는데 참여해야 되니까 길을 쓰고 빼는 겁니다. 오늘 자꾸 어디 운전하다가 가다가 이렇게 한 라디오 방송 듣는데 어디 정부 연구기관에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웃었어요. 야,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구나 이 사건을 웃었는데 이제 그렇게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지에서 대간첩 작전하다가 뭐가 터지면은 군 전문가들 폭발물이 있었다면 우리 공군이나 이런데 EOD 폭발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 걔네 싹 빼고 시체만 주로 본 경찰청 감식반 들어가면은 아니면 무슨 뭐 과학수사에 들어가면 이거 분석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랬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란이 한 것 같은 게 터지니까 곤란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북한을 자극 안 하려고 길을 써요. 요럴 때 이 국민주의를 확 돌려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으로 봅니다. 이 양반 그래도 명색이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횡설수설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국민 배당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었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가 뭐 노조도 나눠 먹자고 덤빌 만큼 수익이 많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이거 하면 국민들 좋아하죠.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적 발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이 중뚱살뚱 투자할 때는 니들이 도와줬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줬냐고. 얘네들이 한국의 엘리트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엘리트 막 거액의 돈 줘갖고 와서 투자해갖고 돈 좀 버니까 요거는 먹을 땐 같이 먹어야 숟가락 올려. 이거 공산주의예요 이거. 그러면서 공산주의 얘기 나올까봐 요거를 국민 배당금제라고 해놓고서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세금을 어떻게 국민한테 나눠줘요. 세금을 걷어갖고 나눠주는 거는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나눠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못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탁 던져요. 던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반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고 욕을 하지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솔깃합니다. 그래, 삼성전자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어. 나 카이스트 포스텍 나왔어. 나 연대고대 한양대 나왔어.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갈 수 있었고 하이닉스 갈 수 있었는데 그때 판단으로 다른 데 갔는데
생각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내가 걔보다 삼전에 간 애보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적어? 이런 애들이 불만이 내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저도 요즘 와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왜 기자질 했지? 이 정도 열심히 할 바에는 다른 분야에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뒤가 솔깃하게 만들거든. 어이씨, 정부가 돈 나눠줘. 이거 똑같아. 사기쳤잖아요. 뭐 풍력 발전으로 바람연금 주겠다. 태양광으로 대한민국에서 풍력이 전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태양광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바람 잡아갖고 솔깃하니까 야, 그거 한다는 정권 지지한 지방선거 앞두고 띄우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애매해. 걔네 이익을 걷어갖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지 삼전이나 하이닉스한테 세금 받아서 나눠주겠다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건 개인의 의견이다 하고 툭 넘기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 탁 나오는 순간에 남호 사건에 저걸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이 희한하게 구도 만들었던 이 정권의 더러움, 그 다음에 박상현 검사를 징계 이상한 걸로 요거는 징계 못한다 하면서 그걸로 징계하는 요런 사기를 덮으면서 덮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분 관하고 떠들죠. 그러면서 이 정권이 고유가 지원권 말고 뭐 또 주나라고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갑니다. 선거공학입니다. 참 저는 이걸 금방 읽어내요. 근데 대한민국 젊은 기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신문사에 있는 쟁쟁한 논설위원들이나 데스크들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 기사를 쪼개놓으니까 남호 사건 쪽에서 가서 봤더니 뭔가 군이 봐야 되겠다 해서 군이 조사도 한다. 별도 기사. 박상현 검사 뭐 징계 안 하는데 뭐 별도 기사. 김영공 발언 절도 기사. 이러니까 전체 그림 못 그리는 건데 이거는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참 사악한 정권이고 오로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겁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쪽팔리거든. 이거 그대로 나가면 이번 지방선거 뒤집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박상현 건을 덮기 위해서 김영범이라는 사람이 탁 던지는 거예요. 계산된 발언입니다. 이런 거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있는 노련한 논설위원들이 잡아서 칼럼을 써줘야지. 조선일보에 박정훈 씨 저랑 이름 같은 친구 참 잘 쓰던데 나이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써주면 참 좋겠어요. 참 이런 정치공학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원자력을 뭐 한다고 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이 그 당시에는 4개 단지인데 3개가 경상도에 있고 1개가 호남에 있어. 근데 원자력을 싫어하니까 반핵, 탈핵 주장하게 되면 경상도 사람들도 문재인을 지지해준다. 거기서 0.1, 0.2, 0.1 와갖고 1%만 더 오면 먹는 거예요, 정치. 선거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임입니다. 의적 행세하는 거지, 의적. 이재명이는 지금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죄진 거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야, 박상용 죽여가지고. 근데 박상용은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이건 죄 없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먹이는 희한한 궤변을 만드는 거. 지금 검찰에 이 징계 청구한 사람들도 참 추하게 됐죠.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 분명히 따집시다. 박 검사가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의감이 없는 대한민국 기자들을, 참 그 자들도 기자라고. 남호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당하면은 패가망신하게 주겠다고 한 게 이재명인데, 그거 안 하려고 길을 써서 일부러 해수부, 해양심판원, 또 소방청 전문가만 보내고 국방부는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시간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톤 다운 시키면서 김영범 씨가 저런 얘기해서 싹, 역시 이재명 정권이 좌파가 되니까 국민한테 이익이 오네. 3전만 잘 먹고 잘 사는 법 있어? 하이닉스만 잘 먹고 잘 살아? 주식이 얼마 올랐다는데. 지금 이 정권은요, 이번에 주식이 블룸버그가 얘기해서 8천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다. 근데 올라간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AI 시대 이거 이재명이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정희가 기반을 만들고 전자산업, 전두환 정부가 전전자 교환기에서 정부화 시대, 노태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거를
쥐가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난 이거. 생색을 내면서.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돈 벌어오는 건 아버지인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용돈 주는 건 엄마니까 애들이 다 엄마만 좋아하잖아요. 우리 엄마로. 아버지는 어디 가서 머슴질하고 있는 거라면 뭐 관심도 없이 이렇게 보면. 그 장난, 엄마질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추악한 면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